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산 장려원은 매년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출산 장려원을 250억 정도를 도와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산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여성의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직장에서 고용 승진, 차별금지, 또 공공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근원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보육에 그렇게 돼야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5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가 맘스프라자, 두 번째가 어린이 실내외 놀이공간 확충, 세 번째가 경력단절 여성 재가 일자리 매칭 정책 추진, 네 번째가 어린이 여성 안심교회 확대 설치 운영, 다섯 번째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불안 제로 체계 구축. 그리고 엄마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맘스프라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종합적인 놀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와 엄마들의 커뮤니티 컴플렉스인 이 맘스프라자 건립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그러니까 엄마들의 스트레스, 또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모든 그 활동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맘스프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확보의 1호점을 시범적으로 청주권에 만든 다음에 이후에 북부, 중부, 남부의 효과를 봐서 추가로 단계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아 및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체험관, 장난감 대회장 등이 갖춰진 어린이를 위한 공간, 그리고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 몸관리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산전 산후의 건강, 그리고 미용관리센터, 여러 가지 피부와 관련된 미용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엄마들 사이에 여러 가지 두레보육 이런 걸 위한 두레보육,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상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육아라든지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맘스존,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공연장이나 프리마켓, 만남의 광장 등 이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이 재단 설립이나 관련 단체 비탁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 출산을 바로 한 엄마들이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라자를 통해서 와서 자유롭게 아이도 맡기고 잠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환경 조성으로 출산 유전율을 개선하고 육아용품,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어린 엄마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유아숲은 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건데요. 근린공원은 어린이가 이용할 야외놀이 공간의 지역별 편차를 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대기질 악화에 따라 악화가 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행 절차는 꽃돌 프로젝트 기왕에 그와 연계해서 유아숲을 조성하고 또 근린공원은 기존 공원 시설을 아동 이용이 편리한 공간으로 지정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고 또 실내 체육시설,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을 아이들 놀이터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공기청정에 여러 가지 아주 큰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고 집에 있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일에서부터 단순한 일까지 다양한 그런 일자리 은행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좀 경력 단절된 일이 없도록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 등
그 신기술을 활용해서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또 이 집에서 이제 컴퓨터나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또 소비자 만족도 등급제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스매칭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여성 안심교화 앱 학교 설치 운영은 지금 현재 청주시가 일부 운영 중인데 충주제 전등 소도에서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해서 이제 늦은 시간에도 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안심교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그 보행 환경 여기서 굉장히 그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히려 그 어린이들이 이제 다친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 그리고 어린이 그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이런 데도 좀 추가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또 시설이 굉장히 어린이 보호 시설이 보호구역의 시설이 안 좋다, 노후되고 나쁘다 그런 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시설 보강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부 또 그 어린이들 활동하는 그 주변에 요즘에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상면의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유해 물질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다 똑같은 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 소중한 우리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 저 공약 보니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런 경우. 이 충북 맘스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좀 꽤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청주역 첫 번째 1호점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위치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구체적으로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 가진 엄마들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만나고 들어보니까 좀 외곽이더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좀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특히 이제 그 산후 직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가정만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들을 외출할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 이제 나가고 싶으면 나갈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아이를 누가 대신 맡아줘야 되는데 맡아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엄마들 위해서 요 맘스 프라자에 오면은 잠시 아이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공간에서 맡아서 아이를 좀 보호하는 동안에 가서 뭐 손톱술도 하고 좀 마사지도 좀 하고 뭐 좀 마사지 좀 체형 관리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맡겨놓고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되니까 한 군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기 다 뭐 아이 우리 다 키워봤지만 장난감도 많이 사야 되고 또 뭘 해야 될지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물건을 서로 교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또 이게 육아하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또 이런 공간을 일부러 또 대여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슨 무슨 엑스포 비슷하게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늘 와서 또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정보도 얻고 교환도 이루어지고 한 군데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또 시외곽의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이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 곳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적절한 그 위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100% 관리하기보다는 민간 경제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쪽 분야에 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나 법인 같은 데 위탁하고 그래서 더 서비스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엄마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필요하다. 우리 갈 데도 없고 주로 이제 우리 청주에서는 뭐 지열시대 다녀보는데 거기도 일반 음식도 뭐 이런 거지 뭐 가서 백화점 같은 데도 그냥 쇼핑하다 어디 좀 가서 쉬는 거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맘스 프라자는 상당히 걸쳐놓으면 우리 아이오마들한테 굉장히 용이하게 쓰여지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차라리 키즈카페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분단위 같은 경우가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분단위 같은 경우에 저렇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이용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할지. 지금 군 단위까지는 조금 수요 면에서 봐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방법은 이렇게 전문적인 공간을 건물을 만들고 전문적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 정도면 청주시내 대도시 주변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이벤트 행사 때 왜 우리 천막 같은 게 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장만 또 만들어주면은 또 그런데 또 나름대로 소화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벽한 형태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또 수요에 따라서 뭐 해놓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괜히 낭비가 되니까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ABC형 뭐 이렇게 형태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 가진 엄마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이 산 후에는 굉장히 이거 여성도 계시지만 뭐 우울증 이런 게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휴식하고 또 나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도에서 올해 1월쯤에 장난감 대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폐쇄하고서 내놓은 이유가 지역불균형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공소를 하고 그리고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지금 맘스 프라자 같은 경우 제가 추산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이제 추산이 되지만 이건 뭐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도하고 시 해당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한다든지 그리고 또 참여하는 뭐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우리 인구절벽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기업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활용하면은 큰 부담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난감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에서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지만 이 고가의 장난감 또 고가의 악기 또 고가의 체육용품 이런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서로 그게 한 번 사면은 끝까지 쓰면 괜찮은데 아이들 금방 실증 느끼고 또 서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하는데 큰 부담이 되는데 이 맘스 프라자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는 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오는 김에 장난감 기증하고 다른 장난감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활동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이게 모아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맘스 프라자 건립을 통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 관련된 건 아닌데 죄송하지만 내일 홍준표 대표가 오시는데 일부 후보들은 대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돼서 제가 와이와이한 게 적합절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정세에 비해서 조금 발언이 정세에 맞지 않다는 게 제가 늘 아침 여행 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주의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 대안을 이끌 지금 이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뭐 저출산 문제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교육하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경력 단절을 가져온다. 내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여성이 되고 싶은데, 성공한 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이로 인해서 좀 자녀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 엄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 엄마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라도 좀 채워주면 좀 출산율 줄어든 것에 대한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런 공약을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많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래도 필요한 것이 이게 제일 좀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이거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돈을 지급하는 게 좋은지 실제 엄마들이 필요한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잘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그 외국에서는 이 바우처 제도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바우처.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바우처를 활용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도입해서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부 부처라도 그 강원시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관련 뭐 국가 우기는 계획이라든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고 갔는데요. 중앙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셨으니까 만약 그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강원 측은 아직은 구상 단계고요. 정부 계획으로 반영되려면은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원 측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구상이 나와야 되고 또 과연 강원 측이 우리 충북에 어떤 이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 축이 과연 우리 충북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까 굉장히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이 배제가 되어 있다. 강원 축에서 충북이 그냥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강원 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충북은 어디 있습니까? 충북 포축입니까? 강원 축입니까? 예. 그래서 충북의 어떤 충북 발전에 강원 축이 어떤 역할을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잘 분석을 해서 그 논리를 잘 다듬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가 되면 그게 이제 전체의 국토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거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왕에 일이 진행되어 왔던 기왕에 결정을 추진 중인 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켰다. 예를 들면 제2경부 고속도로 안성에서 남일분교에서 동서진에 연결되는 거 이게 왜 서세종으로 서울 갑자기 왜 제2경부 고속도로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바뀌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 왜 이 노선이 이렇게 바뀌었냐 우리 지역에서 요구해서 투쟁해서 따와야 될 만한 그 노선이 어떤 이유로 옆으로 바뀌었냐 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좀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기왕에 결정됐던 이걸 우리가 관철을 시켜서 이게 스마트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아우터반 같이 되는 고속도로인데 이걸 가지고 안성을 거쳐서 구리에서 파주까지 가면은 파주 위가 어디입니까? 개성 아닙니까? 개성이가 어디입니까? 평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한반도 평화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을 백두산 거점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건 2007, 8년대 부처 간에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남북 간의 분위기가 경색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지만 이제는 화해모드로 간다면 옛날에 오늘 합의가 진행되어 왔던 그걸 빨리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새롭게 지금 구상해가지고 새롭게 그걸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도지사께서 그걸 발표했는데 또 정무지사 오늘 이게 그 재차한다는 것은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건선거 아니냐. 왜 정무지사가 이걸 그 공무원이 와서 그 발표를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듣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관건선거에서는 안 된다. 네. 중립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대표님께서 저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 방송프라자라든지 유아수이 가장 시급한 사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상 좀 여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설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취재 활동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생업이었습니다. 생업.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자리 경력 단절 사업 예. 그게 그 경력 단절에 대해서 가장 그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컸는데 실제로 그 산업체에서 출산이라든지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사실 지자체에서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일자리 매칭 정책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미 기존에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할 수가 없고 확대될 수가 없는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죠. 예.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돈의 어떤 산업체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이런 그 체제 개선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거였었는데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런 어떤 산업체를 남성 육아휴직이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휴직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건 없나요? 일단 우리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죠? 출산 여성을 위한 배려, 지역사회 배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은 내부의 직장 내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 그 공무원들부터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그게 기업체로 파급되고 또 기업들 관련 그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또 기업 관련 단체들과도 협조를 해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직장 내에 좀 불이익을 가져올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업하는 만나보면 이제 중요한 분이 이렇게 출산 휴가를 들어가야 되면 이게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특히 이제 이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렇고 갑자기 비니까 이걸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그분이 종사하는 일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일자리 그 일을 경험한 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 공백을 메꿔준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도청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직장에서 이렇게 아이 엄마들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직장 내에서의 배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단체 그리고 저도 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호 측이 그냥 말로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와 강호축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전철은 다릅니다. 파트가. 네. 고속도로는 물류로도 쓸 수 있고 여객을 실어서 다양한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전철 이것은 승객 위주로 실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비싸잖아요.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가 지금 제가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속도로가 더 크냐? 강호축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게 서로 X축으로 이게 연결하는 게 효과가 더 크냐 하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 물어보면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 고속 전철을 서로 그 X축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무슨 효과가 됩니까? 우리 중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진천 음성제 기업도로를 받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물류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물류기지가 여기 제2경 고속도로가 지금 여기 우리 화물통관 거기에서 기점입니다. 거기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호남선과 경부선이 남이어서 만나가지고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한반도 평화고속도로가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